귀로 읽고 가슴으로 듣는 책 오디오 북스위즈. 김규나 장편 소설 체리레몬 칵테일. 구성 연출 김영민. 제작 오디오북 스위즈. 잊고 있었다는 듯 문득 돌아보며 강주가 물었다. 일사병에 걸린 것처럼 창백해진 미호는 거의 발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송 교수의 모습은 숲에 가려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못하겠어. 뭘? 답사, 대필 모두 다. 이제 와서 왜? 강주의 물음에는 서울을 떠날 때부터 드러내고 있는 미혼의 불만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었다. 출장이라고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느냐고, 그깟 자존심 팽개치고 엄살 좀 그만 부리라고. 강주는 필요 이상으로 한바탕 훈계를 쏟아내고 싶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듯 강주의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말하지 마. 난 알고 싶지 않아.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다. 송 교수, 미연의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줄곧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지만, 소설을 쓸 때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 무엇이 이토록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조차 미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짓 하고 있었던 거지? 강주가 확인했다. 가능하다면 모른 척 넘어가고 싶었던 불안의 정체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미호는 허공을 응시한 채 고개를 끄덕이지도 응 하고 대답하지도 않았다. 가까이 서 있던 느티나무에 등을 대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강주는 이마를 일그러뜨린 채 비명이라도 지르는 것처럼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 천치야? 등신이야? 차를 세웠어야지. 저 새끼 멱살 잡고 대관령에 패대기 치고 왔어야지. 강주는 혼란을 털어내듯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다. 송 교수에게 화가 난 것인지 미혼에게 화가 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가방에 손을 넣어 전화기를 찾았다. 쉽게 잡히지 않는지 초조해 보였다. 마침내 휴대폰을 손에 쥐고 강주가 화면을 열었다. 그러나 무엇을 터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간신히 다이얼 숫자 패드를 찾아 번호를 누르려다가 또 머뭇거렸다. 119, 아니 112인가? 중얼거리는 강주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먹을 꼭 쥐고는 끙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지나 화면이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전화기를 바라볼 뿐 넋이 나간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강주를 미호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마누라 그늘에서 벗어나더니 저 노인네가 정신줄을 놨구나. 젊은 두 여자하고 여행한다고 흥분한 거야. 미친놈. 점잖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의미 없는 혼잣말을 숨도 쉬지 않고 중얼거리던 강주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이쪽 저쪽을 오가며 서성였다. 매미들이 여름을 찢어발길 것처럼 울어댔다. 하늘 곳곳에서 붉은 잠자리들이 날아다녔다. 두 마리가 짝을 지어 부끄러움도 없이 교묘히 비행을 했다. 어떻게 하고 싶어? 마침내 걸음을 멈춘 강주가 냉정을 되찾은 얼굴로 물었다. 무슨 뜻일까?
미혼이 강주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싫다면 할 수 없지만 강주의 판단은 냉정했고 선택은 신속했다. 그냥 넘어갔으면 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와 내가 있는 공간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건 불쾌해. 하지만 우릴 건드린 건 아니잖아. 나는 졸고 있었고 운전하는 내가 돌아볼 줄 몰랐겠지. 강주가 말했다. 거인의 무릎뼈처럼 땅 위로 드러난 뿌리 위에 걸터 앉아있던 미호는 몇 걸음 떨어져 서 있는 강주를 올려다보았다. 침을 삼킬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너와 나가 가시처럼 목구멍을 찔렀다.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비로소 거치는 것 같았다. 강주는 너와 나 사이의 금을 쭉 그어놓고도 그녀 자신을 우리 안에 우겨놓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넌 아주 우연히 파렴치하고 야만스런 수컷의 사타구니를 본 것뿐이야. 수치스러워해야 할 것은 저 인간이지 우리가 아니라고. 강주가 잠깐 말을 쉬었다. 아까 바로 이야기했다면 모를까. 이제 와서 좀 우습잖아. 신고한들 증거도 없고 본 게 없으니까 내가 증인이 될 수도 없지. 저 인간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그만이야. 세상은 우리보다 저 인간 말을 더 신뢰할 테니까. 강주가 미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나도 같은 공간에 있었어. 기분 나빠. 하지만 내가 만나는 고객의 대부분은 남자야. 격려한답시고 혹은 고맙다며 단둘이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슬쩍 끌어안으려는 사내들은 얼마든지 있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들이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건 그들도 알고 나도 알지. 음흉하게 어깨를 떡주무르듯 하는 놈도 있고 바지 걷어 장단지를 내보이며 얼마나 단단한지 만져보라는 늙은이도 있어. 의도적으로 음란한 얘기를 늘어놓으며 반응을 기대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강주의 눈빛은 증오와 타협이 뒤섞여 흔들렸다. 그런데 그게 어때서? 그들도 내 고객이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줘. 그 덕분에 내가 먹고 산다고. 카랑카랑하게 쏟아낸 웅변과 달리 강주는 절망적으로 이를 악물었다. 미호는 시선을 돌려 아득히 먼 산을 바라보았다. 운전대를 집어던지고 당장이라도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송 교수와 멀리 떨어져서 강주에게 사건에 대해 발설하고 싶었다. 미호는 얼마나 간절히 이 순간을 바라며 대관령을 넘어왔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자신은 하지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강주가 명쾌하게 시비를 가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일까? 후, 미호는 들이마셨던 뜨거운 공기를 가늘고 길게 토해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너와 나에게 좋을 게 없어. 나한텐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너도 소설 쓰고 살아야 하잖아. 강주가 모질게 말했다. 그녀의 말이 옳을지도 몰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송 교수와 농담하고 웃으며 서울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되는 것일까?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무너질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 미호는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미호는 몸을 일으켜 강주와 마주섰다. 만약에 물결이라면 그이 다물어. 추악한 일에 내 아이 끌어들이지 마. 강주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을 마주한 사람처럼 작은 주먹 하나만을 불끈 움켜쥔 채 죽음을 불사하고 맞서 싸우리라 다짐한 전사처럼 강주가 입술을 앙다물고 미혼을 노려보았다. 얼음장 밑에서 건져 올린 강아지처럼 가엾게도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햇볕이 폭설처럼 쏟아졌다. 뙤약볕 한가운데를 헤엄치듯 쇠똥을 맨 사내들이
고랭지 배추밭에 올라와 약을 치고 있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위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하얗게 피어올랐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강주는 아직도 가늘게 떨고 있는 손으로 백을 열었다. 짙은 갈색 선글라스를 꺼내 눈을 가렸다. 가면처럼 두려움을 감추고서야 스스로 안심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넌 여기 있어. 미온이 아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동안 강주가 그녀의 손에서 카메라와 녹음기를 빼앗듯 챙겼다. 화가 난 사람처럼 씩씩거리며 강주는 송 교수가 기다리고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 출연 미온 최덕희, 강주 정남, 해설 송도영,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기술 위종수. 김규나 장편 소설 체리 레몬 칵테일. 귀로 읽고 가슴으로 듣는 책 오디오 북스위즈. 김규나 장편 소설 체리 레몬 칵테일. 구성 연출 김영민. 제작 오디오북 스위즈.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지고 떠나갔다. 떠나는 사람은 밝게 웃으며 미련 없이 손 흔들고 떠나지만 남은 사람은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떠나는 이는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의 세상을 바라보며 설레고, 남겨진 사람은 빈자리를 바라보며 쓸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온에게는 떠나는 설렘도 뒷모습을 지켜봐 줄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배웅해 주지 않는 떠남,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출발. 아주 떠나는 것도 아니지만 공연히 쓸쓸해졌다. 미호는 하고 입을 앙다물며 마음을 추스르고는 가방을 챙겨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디야? 로움이었다. 공항. 공항 어디냐고? 미호는 두리번거리고는 카운터 F라고 말했다. 전화가 툭 끊겼다. 미호는 영문을 몰라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렸다. 설마 두리번거렸다. 그때 누군가 오른쪽 어깨를 콕 찔렀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단순하긴. 몇 년 후면 40인데도 개구쟁이처럼 미혼의 왼쪽 어깨 뒤에서 로움이 희죽 웃으며 서 있었다. 웬일이야? 친구가 멀리 떠난다는데 혼자 보내냐? 우리 우정이 얼마친데? 로움이 콩 미혼의 이마에 꿀밤을 먹이며 말했다. 어? 여기 왜 그래? 5바늘이나 꿰맨 이마의 흉터를 처음 본 로움이 놀라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프지도 않다고, 곧 없어질 거라고
미혼이 이 말을 문지르며 말했다. 너 멀리 가서도 맞고 다닐까봐 걱정된다. 로움이 한심한 듯 그러나 정말 걱정스러운 듯 미혼을 쳐다보았다. 한 달 전쯤 로움이 전화를 했었다. 잠을 자다가 깨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잠결에 하품을 하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나 술 사러 밖에 나왔어. 맨발로 나왔는데 발 시려 죽을 것 같아. 겨울인 걸 까먹고 있었어. 잠깐만 기다려봐. 로움의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뽀득뽀득 소리가 들렸다. 눈 덮는 소리 들려? 좋지. 야, 김미연, 너 이런 친구 있어? 눈 밟는 소리 들려주는 친구 없지? 없지? 로움이 음하핫 뿌듯하게 웃었다. 누나? 부스스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첫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롬은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여자친구가 새로 생겼다고 했다. 결혼하자고 자꾸 조른다고 했다.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했는데 롬의 대답은 지금껏 들은 말 중 가장 놀라운 것이었다. 다영이, 이제 17살인데 고2야. 기가 막혔다. 이제 겨우 17살짜리가 뭘 알아서 결혼을 한다고 할까. 그러나 춘향이도 줄리엣도 모두 그보다 훨씬 어렸다는 걸 생각해보면 17살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았다. 하지만 로움은 이런 걸 어떻게 고민이라며 끌어안고 있는 것인지 미혼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아. 내가 미친놈이라는 거. 그런데 어떡해. 얘가 중3 때부터 날 따라다녔거든. 그때 프로포즈를 하기에 하도 맹랑해서 대학 가면 만나주겠다 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한결같은 거야. 공부도 대학도 다 싫대. 그 아이 나만 바라봐. 나랑 결혼해서 이쁘게 사는 게 꿈이야. 집에는 학교 간다고 나와서 매일 우리 집에 왔어. 나 없어도 현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마냥 기다려. 일요일엔 아침부터 오고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어. 그 애에겐 내가 전부야. 그런데 지난주에 가출했다고 가방 싸들고 왔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맹목적인 사랑을 받겠나 싶어서. 미호는 놀라 벌떡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이 확 깼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있다고? 나랑 살 거래. 저 애가 싫다면 나도 굳이 들여보내고 싶진 않아. 꼭 공부하고 대학 가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쩌려고? 도망가서 살까 생각 중이야. 제주도에 친구 있으니까 거기 가볼까? 미호는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소리내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로움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내가 있는 남자를 사랑했던 자신과 20살이나 많은 남자를 사랑하는 어린 소녀가 아내가 있으면서 미혼을 찾은 준경과 미성년자를 사랑한다며 데리고 있는 로움의 차이가 무엇인지 미호는 말할 수 없었다. 제주에서 뭐 하려고? 나는 농장에서 귤 따고 다영이 밭에서 굴 따고 그렇게 살지 뭐. 로움이 킥킥 웃었다. 음악 일은 거기서도 할 수 있을 거야. 다영이는 어려서 철없다고 하고. 그런데 넌 어른이잖아.
내가 틀린 거니? 옳고 그른 걸 말하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지구인의 해결 방식은 아니야. 지구인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을 뿐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 아이가 날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내가 뭐라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 날 이렇게 좋아해주는 아인데 고맙고 미안해. 이런 게 진짜 사랑 아닐까? 생각하는 게 어쩜 둘이 그렇게 똑같니? 친구야, 구박하지 말고 힘내라고 말 좀 해줘. 나 정말 힘들어.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혹시 선 넘었으면 불법이니까. 지구인처럼 말하지 좀 말고. 한 대 팰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너 정말 사랑해? 응. 그럼 미성년자 풀릴 때까지 걸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합법적일 때 결혼해서 데리고 살아야지 뭐. 미호는 화가 날 것 같았다. 자신의 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때였다. 그래서 미호는 간단히 결론지었다. 하지만 6개월도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다영이 또한 로움의 종착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미혼도 로움도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어린 다영이가 더 큰 세상으로, 머자나 제 또래 남자에게 훨훨 날아가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런데 로움, 난 왜 네가 행복한 것 같지 않니? 너한테 전화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다영이는 귀엽긴 한데 내가 꼭 유치원 보모 같아. 로움은 몇 분 더 궁식거리며 하소연을 하다가 발이 시려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 뒤 다시 통화를 한 건 이틀 전이었다. 집을 텅 비우고 침대 하나와 트렁크만 2개 남겨둔 밤이었다. 로움의 목소리는 시무룩했다. 다영이 집에 갔어. 걔네 부모님 쳐들어와서 한바탕 전쟁 치렀지 뭐. 난 도둑놈 파렴치한 놈 죽일 놈 되고. 다영이랑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각서 쓰고 지장 찍어 보냈어. 그런데 너까지 가면 어떡해? 나 쓸쓸해 죽을 거야. 곧 이쁜 여자친구 생길 거야. 그거랑은 달라. 1년에 우리 통화 한 5번쯤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너 그거 알아? 사랑하는 연인이란 몸이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 맞는 사람들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미혼, 넌 영원히 내 연인인 거야. 어? 로움이 또 크게 웃었다. 그렇게 시시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설마 로움이 공항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미혼. 시간이 되어 여권을 챙겨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가려 할 때 로움이 미혼의 이름을 불렀다. 네가 알고 경험한 게 세상 전부라고 믿는 건 바보야. 자신과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 세상 남자를 다 만나본 거 아니잖아. 모든 남자가 다 너를 아프게 한다고 단정짓고 자신을 가두지는 마. 지구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에게 계속 기회를 줘. 지구에 사는 동안 우린 쉬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거야. 좀 아프면 어때? 좀 상처나면 어때? 가슴이 아프다는 건 외계인들은 모르는
소중한 경험인 거잖아. 로움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미온이 빙긋 웃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안겼다. 로움이 토닥토닥 미온의 등을 두드린 다음 짓궂게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듯 쓰다듬었다. 난 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와. 또 안아줄게. 그가 미온을 놓아주며 천진하게 웃었다. 미온이 고개를 끄덕였다. 로움이 떠나는 미온을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다. 배웅 나온 친구가 있어서, 기다려주겠다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돌아올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서 미온은 웃으며 떠날 수 있었다. 출연 미온 최덕희, 로움 강수진, 해설 송도영,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기술 위종수. 김규나 장편 소설 체리 레몬 칵테일.